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비대면 진료를 받는 재택 치료가 지난달 중순부터 강원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그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문을 연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단입니다. 간호사가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 병세를 확인합니다. 그 냄새랑 맛 안 느껴지시는 거는 이제 많이 괜찮아지셨는데 그거 계속 괜찮아지시고 있나요?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거나 증세가 크지 않은 환자를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자기 집에서 지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 자가치료 키트와 격리 중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받습니다. 애들 때문에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게 애들 심적으로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현재 강원도에서는 의사 3명과 간호사 4명이 하루 2번 확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14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18명은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성인 1인 가구가 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아, 청소년과 보호자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활치료센터나 병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과 경증이라서 입소가 필요치 않고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 재택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도 80%로 높았습니다. 또 재택치료를 진행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을 꼽으라고 했더니 집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몸도 아픈데 낯선 공간에 있는 것보다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강원도는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나 50세 미만 1인 성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의사와 간호 인력도 보충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재택치료에 대한 안전성, 심리적인 그 정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증상 악화 시 병원 후송과 입원 과정도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재택치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해야만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내년 어린이날에 공식 개장합니다. 부대 시설을 제외하고 놀이기구 등 테마파크 공정은 거의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 중도에 조성 중인 레고랜드 리조트. 형형색색 블록을 쌓아 만든 듯한 전망대가 하늘 위로 높이 솟아 있습니다. 전망대 아래로는 모두 7개의 테마구역이 조성됐습니다. 중세시대 분위기로 꾸며진 레고 캐슬. 해적의 바다에서는 물놀이 기구인 스플래시 배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레고시티에서 어린이들은 운전 연습을 하고 면허도 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옮겨놓은 미니랜드와 닌자고 월드도 눈길을 끕니다.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조형물입니다. 레고랜드는 이처럼 조형물에만 약 3천만 개의 레고 블록이 사용됐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선보이는 춘천 레고랜드는 세계에서 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 아름다운 중도에 물과 산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테마파크라는 점이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객을 수용할 호텔과 주차장은 아직 남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호텔은 현재 35%의 공중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중에 이제 완료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이제 총 4,000대 계획인데요.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레고랜드는 오는 30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정판 연간 이용권을 우선 판매합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국내 대표 가족 여행지로 기능하며 취약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식물 가시박이 하천을 따라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고사시키며 생태계 파괴와 주변 농작물까지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치단체의 제거 노력이 소극적이라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도심을 감싸 흐르는 평창강. 물줄기를 따라 밝은 연두색의 넝쿨 식물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 교란종으로 분류된 외래식물 가시박입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강에 있는 나무들을 뒤덮어 고사시키는 것도 모자라 제방으로 번져 가로수와 전봇대를 타고 오르고 인근 밭에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시박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에 주민들은 위협감을 느낍니다. 이게 작년에는 한 10평에서 한 50평 그 사이로 이렇게 조금 번졌었는데요. 올해는 뭐 전체적으로 사방 들판이 다 덮었어요, 가시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처럼 가시박이 창궐하고 있지만 제거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창군이 가시박 제거를 위해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확산을 차단하기는커녕 더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산 범위가 커지고 있지만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8명을 고용해 2달여 동안 8개 읍면의 가시박을 제거한다는 계획인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읍이랑 미탄면을 한 구역으로 묶어서 여기에 좁은씩 생태계 교란종이 많은 위치부터 시작을 한다고. 새순이 나오는 5월부터가 아닌 석 달이 지나 뒤늦게 제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확산 범위와 비용 부담만 키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고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 제거를 할 때 군데군데 제거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내는 완전하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뿌리까지 완전히 다 뽑아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외래식물이 무섭게 번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지자체의 대처는 느리고 소극적이라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 피해 같은 일상생활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촌이 소멸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어촌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최근 10년 사이 동해안의 어민은 3만 2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8%, 4명 중 1명이 어민을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어가 소득도 도시 근로자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만큼 형편도 좋지 않아 어촌의 소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양이나 어촌 등이 레저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어촌 체험마을 방문객만 해마다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촌 마을이 소멸과 발전이라는 양가적인 측면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00개 어촌을 선정해 어촌마다 100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3년 사이 동해의 어달항, 삼척의 초곡항, 고성의 바나망과 속초 장사항 등 1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강릉에서도 정동, 신곡 등 2개 마을이 뽑혔는데 강릉시는 남북권 관광시설 핵심인 바다 부채길 연장 사업을 어촌 뉴딜 300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안 당국길이 기존에 있던 데가 2.86km인데 500m 구간이 단절돼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연장을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해안 당국길 조성이 되도록. 정부에서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지원 조직인 리빙랩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강원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촌 현장 밀착형 전문 조직으로서 어촌 특화 사업 등을 벌이는 한편 지속적인 역량 강화 추진, 어촌 인력 개발 등에 나서자는 겁니다. 어촌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수산 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관련 기술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인력까지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 있는 연안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처럼 찾아온 단비 같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선형이 열악한 강원도 내 11개 국도와 국지도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최종 확정 고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 고시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따르면 원주 신림 제천 봉양 구간이 4차로 확장되고 홍천 자운 평창 노동, 인제 상남 기린, 철원 근남 화천 상서, 춘천 사북 오탄 화천 산해 광덕 사창, 정선 임계 강릉 왕산, 홍천 군업 장평, 평창 진부 강릉 연곡 구간은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국가 지원 지방도인 영월 주천 한반도 구간과 영월 주천 판운 구간도 2차로 개량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도 성인 가운데 6%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강원도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84,336명, 6.7%에 달했습니다. 20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사람이 40%, 30대는 6.7%, 40대에서도 2.4%가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본인의 일로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은 19.6%, 자식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8.2%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망자 대다수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3년간 가을철 농기계와 사륜 오토바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8명이 노인이었으며 사고 원인은 모두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경찰은 연로한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회전을 하다가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물량은 강원도 58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5,811호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에서 50%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이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 아파트 분양에서의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 계약이 이루어지는 10월 중순까지 일명 떴다방 설치와 중개보조원 등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은 물론 사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법 중개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가운데 춘천시가 음식점에 백신 접종 완료석 표식을 제공합니다. 춘천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관련해 식당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영업주가 곤란을 겪어왔다며 백신 접종 완료석 표식으로 민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 시민의 70%가 넘는 2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원주시 한국57 공예대전의 대상에 이미숙 작가의 낙엽무늬 건칠 항아리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작은 받침대와 기의 조형적인 조화가 우수하고 다른 장식 재료 없이 가는 오칠 색선만을 그려 오칠 기법과 색감이 잘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4천만 원이 수여되며 대상을 비롯한 18점의 수상작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강릉 커피축제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릉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강릉문화재단은 강릉 대도호부 관화와 그리고 안목해변, 송정동 등을 주요 무대로 가족 단위 행사를 진행하고 가급적 많은 커피숍을 축제에 참여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강릉 커피를 바탕으로 새로운 맛을 개발한 커피 막걸리, 커피 기정떡, 커피박 연필 등 다양한 맛과 상품을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속초시가 갯녹음 심화에 따라 연안 생태계와 수산자원 서식지 복원을 위해 대포항 연안 해역의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바다숲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갯녹음이 심화되고 있는 대포항 연안에 인공 어초를 투하하고 해조류를 이식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말까지 해조류를 이식하고 지난 2019년 설치된 인공 어초와 연계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가을철 고향으로 돌아오는 어미 연어의 안전한 산란을 유도하는 그물길을 조성합니다. 양양군은 연어가 돌아오는 남대천에 2천만 원을 들여 자연 산란을 유도하는 그물길을 제작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